안녕하세요, 아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공매를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고칠 건 좀 고쳐서 시세대로 매도하여 단기간에 차익을 얻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건데요. 그러나 실상은 2년 이내에 매매를 하면 60에서 70%라는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단기 양도세율에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매매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오래 소유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저를 비롯한 경공매를 하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 수리나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살짝 낮게 팔아 매각 차익을 매매 사업자는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어 이것으로 세율 차이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매매보다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2년 이하 단기 매매 시 절세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매매에 비해 경비 처리되는 것이 많다는 건데요. 표를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경매를 통해 KB시세가 2억인 아파트를 1.5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집을 도배 장판만 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낙찰받은 지 10개월 뒤에 1.8억에 팔았습니다. 쉬운 계산을 위해 기본 공제 및 경비 처리를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양도세로는 3천만원의 차익인 70%인 2,10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남는 건 900만원이 되겠죠? 그럼 매매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차익이 3천만원이니까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인 15%에서 마이너스 108만원 기본 공제 구간입니다. 매매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는 342만원만 내게 됩니다. 여기에 경비 처리까지 하고 나서 해당 세율들을 계산하면 더 내려가겠죠? 같은 행위를 했지만 매매사업자나 아니냐, 이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경비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법에서 열거한 항목에만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자 비용, 도배, 장판, 수선비, 보유시 제세 공과금은 양도소득세에는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매사업자는 더 혜택이 많은데요. 매매사업자라서 혜택이 많은 게 아니라 사업자라서 경비 처리 범위가 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도 해당되는데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세율이 낮은데 경비 처리가 많으니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매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는 뜻과 같으니 괜히 매매사업자 내고 소유하시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매매용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조건은 1년에 2번 이상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안 한다면 차후에 일반 과세를 당할 수 있다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1년에 2번 이상 거래는 1회 매수, 1회 매도도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를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세무사 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703011로 하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로 했고요. 저는 등록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잊어버릴 뻔했네요. 주로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이나 2주택을 소유하시면서 그 외 주택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하거나 1주택을 소유하면서 두 번째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2주택을 소유하면서 세 번째 주택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것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매매를 하고 신고하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으나 재고자산 등록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보이실 겁니다. 인터넷에. 명확한 답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찾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찾아본 결과 따로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나 양식은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장부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장부 작성도 따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그냥 장부를 통해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매사업자를 통한 실전 사례는 제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는 지금 매도를 하였고
나머지 두 가지는 매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1억 3천만 원에 안성의 한 아파트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시세대로 1억 2천만 원에 맞췄고요. 6월 달 말쯤에 1억 4천만 원에 사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1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천 춘희동에 있는 빌라를 제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는데요. 공시지가는 8,800만 원이었고 감정가는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낙찰받은 지 2주 만에 세입자를 마쳤고요. 월세로 보증금 2천에 50만 원을 마쳤습니다. 현재 이것은 제가 감정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월달 최근이죠. 10월 16일날 공매로 단독 입찰을 받은 순천에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차인이 계셨지만 임차금 이상으로 시세가 유찰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낙찰 받았고 지금 전입하고 계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서 전세금을 확인하였고 이 금액이 생각보다 더 저렴하게 돼 있어서 낙찰 수익에 큰 임차인분과 통화를 통하여 전세금을 확인하였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면 나가시는 걸로 잘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매매를 올려놓았습니다. 네, 순천의 아파트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올렸던 그 아파트 맞습니다. 제 실전 사례를 통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기 전보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은 많이 하시는데 궁금해야만 하시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들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실행으로 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겠죠. 매매 사업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승장 때는 경매에서도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차익을 남기기가 좀 어렵고 내가 낙찰받는 가격보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 두 시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정책이 사용하기가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져 있고 경쟁자도 좀 줄어들었으며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 시세보다 조금만 더 싸게 팔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한 번 이상은 매매사업자를 하셔서 낙찰을 받으시고 수익이 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